이철규 위원께서 비례 명단의 특정 인사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한 말씀 드립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4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는 그때까지 오후 2시 반에 발표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된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밀중공안위원장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나같이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윤재욱 원내대표, 우리 당의 당 서열 2위인 두 번째인 윤재욱 원내대표께 전화를 드려서 잘못된 비례 공천을 바로 잡아주기를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협의 없이 단적으로 일실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자,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찐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이 정도면 대충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요, 앞서서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많은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본인의 생각과 당상을 설명을 했거든요. 우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지난 18일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 순번이 담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상황이에요. 자, 우선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 명단 보고 깜짝 놀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등등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비례 공천이다. 이거 바로잡길 건의해달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윤재욱 원내대표, 아니 협의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철규 의원, 그런 적 없었다,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협의 없이 이뤄지면 함께 못해. 본인이 뭔가 사퇴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뭔가 떠날 수도 있다는 이런 의중을 살짝 비춘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그만둔다고요?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험악해 보이죠? 자, 그러자 이철규 의원, 한 위원장이 왜 그만두나? 호남 그리고 당 사무처 직원 배려 안 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하시나? 이런 대화들이 오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뭔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비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죠. 지금 알려지기는요, 지난 18일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비례 명단 발표 15분 전에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사실상 통보를 한 셈인 겁니다. 그리고 나선 논란 그리고 대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 기자회견 통해서 우선 서로 전화통화했다는 부분도 밝혔고요.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뭔가 얘기합니다. 관련된 목소리가 계속 붙어 있는데요. 구성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네. 발표 직전까지 명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충돌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대면한 사실조차도 없습니다. 짧은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전부이고 지극히 사무적이고 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대화의 요지는 그겁니다.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당선권 내에 배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배려해달라. 호남권 인사 좀 배려해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이철규 의원, 이철규 전 사무총장. 친윤으로 꼽히시는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읽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글로 읽었는데요. 예.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용산의 뜻인 것처럼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이야기라 쓰고 용산의 의중이라 읽히는 그런 점을 피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힐 수 있다. 지금 읽힐 상황이 가능성은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스럽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추천한 사실은 있지만 심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목리를 부리는 것처럼 마치 내가 사찰을 했는 것처럼 언론 보도를 한 것이 나의 정치적 인생에 굉장히 오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 결국 말씀하시는 그냥 직접적인 맥락, 우리가 법률 해석을 할 때에 처음에 있는 문헌적 해석,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읽을 때는 어쨌든 내가 그냥 사람을 추천하고 인재추천위원장으로서 당헌 당규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왜곡하고 마치 내가 사천하고 그것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탈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내 정치적 인생을 걸고 결코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호남 그리고 당직자에 대한 배려, 그 원칙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속에서 무슨 싸움이나 예. 전쟁을 벌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호남 그리고 당직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해달라. 어제 한 명 당직자의 어떤 그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예. 하나의 어떤 그 사퇴 신긴 것, 그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것 외에 추가적인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요청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사천이 아니고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배려고 그것은 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예. 말씀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철규 의원 개인의 의견인가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꼬리표가 다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인영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문장 그대로의 의미 해석 거기에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읽히는 것 같다. 요걸 덧붙여 주셨어요. 자, 이번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로 총선이 21일 남은 거예요. 네.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과 친윤 실세의원으로 꼽히는 전직 사무총장이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여당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이 자체가요 지금? 부담이겠습니다만 아직 3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일이요? 후보를 등록하는 게 21일, 22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오늘, 내일, 모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2일 마감 전까지 그렇죠. 뭔가 시간이 있다.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거라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15분 전에야 대통령실이 비례대표 명단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저희가 대통령실의 대리인처럼 여기고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철규 위원장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눈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분 지금.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누적된 불만이 있었잖아요. 90도 폴더 인사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마포의 손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들이 분명히 있어 왔죠. 예, 이번에도 그 마찬가지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아마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의중을 전달한 것 아닌가라고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21일 앞두고 소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어떤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싸움을 하게 되면 불리한 건 어디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인물군들을 여기에 꼭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 또는 공천 과정에서 분노가 아니고는 이 사태를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대통령이 생각했던 의중에 맞는 인물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이 총대를 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누구 뜻을 뭐 전달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부하입니까? 약간 이렇게 반박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오늘 패널분들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 언뜻 섞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특정 인사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돼서죠. 그 목소리 그리고 관련된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제가 주기한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달라고 말씀. 유튜브 하시는 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분의 여성 후보는 비례당에 가서 대변인을 하시고 비례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걸로 그분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박해를 받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대선과 또 지방선거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추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김영민 위원장이나 명삼 우리 보수 농객이나 제가 추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의 장문의 페이스북 내용은 번역이 필요하다. 번역하자면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작년 말에 비대위원이 됐는데요. 몇몇이 내가 비례직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1월 초에 한번 드렸었고 이번에 한 열흘 전쯤에 또 드렸습니다. 나 만약에 이 사람 이름이 있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와 같은 공천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그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예. 자, 이런 비례대표 명단을 놓은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어제 밤부터 보도된 내용들이 있죠. 오늘도 그 보도가 이어졌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남 출신 어떤 유튜버, 방송인 출신 어떤 분, 이름은 안 알려지고 이런 어떤 활동 상황, 직함 정도,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 이런 분들 공천과 관련해서 폭발한 거 아니냐, 명단에 없기 때문에 불만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P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름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냥 P라는 인물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 질문 많이 받았는데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겁니다. 자, 주기환. 요거는 국민의힘의 광주시당 위원장. 근데 최근에 뭐 후보 명단에 후순위에 갔지만 스스로 사퇴했죠. 자, 주기환 추천. 대선 때 큰 공헌했는데 그런 분 추천이 사천입니까? 얘기도 못합니까? 이런 반응. 그다음에 백현주, 민영삼 두 인물에 대한 질문 나왔죠. 그러자 고난 겪으면서 활동해왔다. 추천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추천했다라는 걸 인정한 셈이 됐네요. 자, 그리고요. 방송인 출신 인사 누구누구 이런 얘기도 질문도 나왔어요. 그러자 구체적 이름 말씀 안 드리지만 당에 기여한 분 추천이 사천입니까? 공통점은 추천을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문제입니까? 사천입니까?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네. 이런 인물들 오늘 구체적으로 질문도 나오고 설명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뭐 당직자와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추천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을 매우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근데 어쨌든 한 명 한 명 보잖아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분이십니다. 검찰 수사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아드님이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뭐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또 친윤 인사, 또 측근 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선당 후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민영삼 이번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막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뭡니까? 막말이 이어진 거예요. 뭐 도태우 변호사, 뭐 장해찬 후보, 그리고 황상무 수석까지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만든 분들이 다 막말 때문인데 보수 유튜브가 이게 검증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의 어떤 공천 상황과 흐름에는 이런 분들이 좀 맞지가 않고 또 나머지 분들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공정하지 못한 어떤 추천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그러니까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글쎄 구체적인 어떤 인물의 이름까지 나온 그 질문을 받고 설명한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 예. 그거에 대해서 다 뭔가 기여한 바가 있어서 추천을 한 건데 그게 사초입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왜 오늘 이철규 의원이 나섰느냐. 예. 이철규 의원은 곧 지금 용산의 복심이고 메신저로 일단은 정평이 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어제와 오늘 거슬러서 거치면서 상당히 자극적인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침묵을 하면 용산의 외압이 마치 현실로 보이고 사실로 보인다는 이게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 부담이 더 컸을 겁니다. 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나온 것이고 본인이 오히려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이것은 용산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나의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나의 개인적인 어떤 위치에서 한 추천이다라는 겁니다. 당의 어떤 필요성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사항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늘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결국은 또 용산의 의중에서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침묵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철규 의원이 오늘 언급한 인물들 아마 이철규 의원이 직전에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비대위원장이 된 시점부터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했을 만한 인물 명단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좀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국민의힘에서 호남을 얼마나? 중시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비례대표에도 보면은 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왜 활동을 안 했죠? 그분은 내 자체가 나는 경상도가 아닌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쓴 책 제목이 난 호남 사람이라고 예, 해요. 예. 뭐 호남 사투리 그냥 줄줄이 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지역구에 있어서 서울에 지금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 또 그리고 서대문갑의 이영호 의원, 예. 마포을의 함은경 후보를 비롯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호남에 어떻게 보면 그 기반을 둔 예. 어떤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제일 어디 갑니까? 호남 5.18 예. 여회 가요. 예. 그런 노력을 그렇게 폄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저 윤주진 대표가 말씀하시다 제가 질문 따로 드릴게요. 예. 일단 요거는 강성필 부위원장께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지금 최인영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렇죠. 왜 언제부터 여당이 호남을 뭐 신경 썼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원래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가셨어요. 그런데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5.18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그래서 계십니까? 잘랐잖아요. 아니, 잘랐잖아요. 자르는 그런데 끝입니까? 그 국민의 민주당 쪽은 하나도 안 자르잖아요. 찐명은. 알겠습니다. 뭐가 예. 문제냐면 뱉은 말은 도로 담을 수가 없고 또 그분이 잘랐는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거는 본인이 했던 사과가 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에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 당과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관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하여튼 뭐 갑자기 지금 뭐 왜 호남 배려하는 거 맞냐? 그런 거 있느냐 없냐 이 싸움인데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뭐 시청자 참조하실 거예요. 자,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두 분 말씀 약간 다르지만 반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윤주진 대표께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상황이 뭔지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뭔가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다. 예. 뭐 친윤이라는 대표적인 유행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다른 패널분 말씀하고 비슷한데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이 비례대표 명단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딜레마 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어 넣은 겁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비례대표 순번을 조정한다. 그것은 결국 마치 용산의 요구 혹은 용산을 대표하는 이철규 의원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뭔가 숙이고 굴복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화살이 다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정면으로 들이받고 거절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특히 호남권 배려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소폭 조정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번 조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늘 실명까지 거론됐던 인물을 포함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더 예.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오후에는 일정이 뭐 안 잡혀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반응 없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잠시 자막으로 나갔는데요. 저겁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철규 전 사무총장.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나?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비유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한 사람이 결정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는 굉장히 약간 뭔가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는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께서 뭔가 대통령 친윤 그룹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신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죠. 이 비례대표 공천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용산과 협의를 해서 저는 잘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라고요? 아니 대통령과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친윤그룹 그렇죠. 예. 강의하는 분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미세 조정은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방금 봤던 이 속보 자막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비례 공천에 대해서 반발하고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쯤 되면요. 국민의힘 내부에 분명히 친윤 그룹과 뭐 친한이라고 통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더욱 격화되는 겁니까? 갈등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좀 전에 또 그 바로 뒤에 자막이 있었죠. 예. 지금 사무총장 말씀이 지금으로서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당의 화합 그리고 또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저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보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뭔가 반박하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여기에서 반박하면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여기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오늘 상황 일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박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입장 안 내겠다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약간 이런 분이 간다면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더더욱 이제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은 결국 그렇게 되면은 자포가 아니겠습니까? 운명 공동체인데 앞으로 같이 노를 같이 저어서 가야 되는데 이 노가 한쪽으로는 앞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뒤로 가면은 그거는 필패 아니겠습니까? 지금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부러진 거 아닙니까? 뭐 노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부러진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삐그덕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만큼 강한 그 이철규 의원의 메시지가 던졌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현재의 공관위 이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받으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밑으로 긴급하게 연구를 해서 물밑 접촉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지금으로선 맞는 것이지 현 상황 속에서 이제 막 가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말 그게 바로 이재명과 같아지는 거죠. 이재명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재명의 어떤 공천은 방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한 비대위원장이 무슨 방탄할 게 있습니까? 근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왜 그렇게까지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의사 결정 자체, 예. 어떤 목적이 아닌 의사 결정 자체의 어떤 본인과의 어떤 그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저녁을 지나면서 일정 부분은 충분히 조율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최준호 변호사에게 짧게 추가 질문, 짧게 딱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재명 대표와 비유해서 비판하는 발언이 나올 걸 상상을 해보셨어요? 상상 못했죠, 당연히. 다만 이제 전체 그룹 어떤 그 대구 경북 TK, 예. PK 지역에서 도태우 후보를와 그리고 또 그 장해찬 후보를 이 공천 철회하는 과정에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 견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의 발언이 나올 것은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요거 강성필 부위원장. 예. 민주당의 시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예. 뭐 이렇게 제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실 때 예. 이재명 대표까지 비유 대상으로 왔어요. 지금 당에서. 네, 네. 여당 내에서.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요. 예. 선거 전략을 매우 잘못 잡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초지일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얘기했다는 것이 패착입니다. 일단 그게 있고 저는 이런 그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쏟아낸 이 독설을 들으면서 두 가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했냐.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안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공천 같은 거에 불만 갖지 말고 예. 그런 뜻이었고.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철규 의원은 내 스텝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철규 의원이 저는 본인의 생각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예. 우리가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자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느끼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상황이 일어났을까? 예. 사실요. 비례대표 이 갈등은요. 양당에 역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지금 용산과 사이가 좋았다면요. 그냥 내부적으로 좀 조율해서 끝낼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예상할 것 같이 저는 지금 용산과 지금 대통령실과 이제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